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남상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무국대도 증산도 진리에서 가장 핵심인 천지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천지공사는 무엇일까요? 천지공사는 국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낯선 단어입니다. 천지공사의 뜻만 제대로 알아도 상제님이 어떤 분인지, 상제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세상이 왜 이런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대한 종합 진단과 그에 대한 처방을 내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큰 병이 들었나니, 여기 이 세상이 큰 병이 들었다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 개벽이라. 지금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 즉 우주 여름철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우주의 환절기입니다. 지금은 인간과 신명계가 모두 비겁에 빠져 있는데요. 비는 천지 빗계의 부조화를 상징하고 겁은 겁탈한다, 빼앗는다 라는 뜻의 상극의 이치를 말해줍니다. 비겁에 빠져 있는 인간계와 신명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상제님의 천지공사입니다. 쉽게 문자적 의미는 하늘천, 땅지, 공변될 공, 일사, 인간으로 오신 우주 주제자 상제님이 후천 가을 세상을 여시기 위해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동안 보신 새 우주 역사를 계획하신 설계도이면서 이정표입니다. 우주 봄과 여름, 선천 5만 년 상극의 운에 갇혀 살아오면서 축적된 80억 인류와 무생명의 원가한을 풀어주시고 후천 5만 년 지상 성경 세계를 세워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묵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신 성업을 천지공사라 합니다. 그러면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어떻게 집행하셨을까요? 진리 구성의 삼박자를 이신사라고 합니다. 우주가 영원히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장염장의 절대 변화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이 신도로서 투영이 됩니다. 그런 후 신도의 기운을 받아 인간 역사 속에 사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운산 태상 종조사님께서는 천지공사는 신명공사이다. 상제님이 우주의 주제자로서 신명들에게 군령을 내리신 것이다. 상제님이 아니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인 신명들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는가. 그래서 상제님이 직접 오셔서 신명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일령지하에 상제님의 한 명령으로 신명들을 통제해서 천지공사를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 우주를 직접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천지공사입니다. 가장 먼저 상제님은 천상 신도 세계를 바로잡아 통일하시고 신명정부를 조직하셨습니다. 조화정부는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천지를 개벽하는 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심센터입니다. 우주의 3개의 대권을 쓰시는 통치자이신 증산 상제님의 조화권으로 세계를 경영하는 사령탑이기 때문에 조화정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화정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고 원신과 만고 역신, 세계 문명신과 세계 지방신, 만선 설령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 공사 중 중요한 2가지 공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선도와 불도와 유도와 소도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근원이 되었나니 이제 최수는
선도의 종장이 되고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주회함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이마두는 서도의 종장이 되어 각기 그 진액을 거두고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려 각 족속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모아 통일케 하느니라. 유불선 기독교의 종장, 책임자를 교체하신 공사입니다. 충격적인 공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명부공사입니다. 명부공사의 심리를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일이 결정되나니 명부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세계도 또한 혼란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명부를 정리하여 세상을 바로 잡느니라 하시고 전명숙은 조선 명부, 김일부는 청국 명부, 최수우는 일본 명부, 이마두는 서양 명부를 각기 주장케 하여 명부의 정리 공사장으로 내리라 하시며 날마다 밤낮을 쉬지 않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사람이 죽으면 가는 명부, 이 세상 모든 인간,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하는 곳이 명부인데요.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명부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전 세계 모든 지역 나라의 명부 대왕을 교체하셨습니다. 땅 공사는 지운을 통일시키는 공사입니다. 대개 예로부터 각 지방에 나뉘어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분란 쟁투는 각 지방신과 지운이 서로 통일되지 못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이제 각 지방신과 지운을 통일케 함이 인류 화평의 원동력이 되느니라. 상제님께서는 민족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 문화를 통일하기 위해 부모산을 비롯한 사명당의 기운을 근본으로 하여 인간 생명의 모체이자 인간 역사 질서의 기틀인 지운을 바로잡아 통일하셨습니다. 땅에도 가족처럼 부모산과 자녀산이 있습니다. 후천 가을 세상에는 부모산이 바로 대한민국 남쪽에 있는 순창 회문산과 모악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격인 4대 명당을 말씀하셨는데요. 순창 회문산 오선위기, 무안 승달산 호승해불, 장선 송룡의 군심봉종, 태인 베레밭 선녀 직금입니다. 사명당은 지구의 지기가 최종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네 명당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사명당의 지기를 취해 새 역사를 창조하는 동력원으로 쓰셨습니다. 이 사명당이 발음되면서 유불선과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이상향이 상제님 도법 무국대도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제님이 조화 정부를 결성하시고 지구의 지령을 통일하신 것을 토대로 1901년 이후에 인류 역사가 전개될 시간표, 이정표를 짜셨습니다. 천지공사는 두 가지의 큰 물결로 현실 속에서 역사로 투영이 됩니다. 그것이 세운과 도운입니다. 세운은 지구촌의 인간 역사가 둥글어가는 틀입니다. 이는 세계 질서, 국제 정치 질서로 드러나게 됩니다. 도운은 상제님의 대행자가 출세하여 상제님의 도를 이 땅에 뿌리내리고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여 상제님의 조화 낙원 세계를 건설하기까지 개척의 전 과정을 짜놓으신 공사를 말합니다. 세운과 도운은 역사의 시간 흐름 속에서 세 번의 큰 마디로 변화를 거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법칙은 삼변 성동입니다. 국제 정치 질서도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되고 상제님 도의 울로도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됩니다. 오늘은 천지공사의 의미와 천상조화정부와 세운, 도운 같은 천지공사를 이해하는 틀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천지공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삼변성도의 대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천지공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운공사의 일변과 이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국제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를 침략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을 할 때입니다.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은 문명화라는 미명 아래 약소국을 침탈하면서 야만적인 행위를 곳곳에서 자행하였습니다. 동양의 여러 나라들은 서양의 침략 총칼 앞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동양의 형세가 누란과 같이 위급하므로 내가 붙들지 않으면 영원히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리라. 상제님은 이런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고 동서의 세력 균형을 맞추고자 하셨습니다. 약소국이 독립을 할 수 있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한 가족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건 선천의 어떠한 성자들도 불가능하고 오직 상제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세계 정치의 울로를 오선위기 도수로 정해 놓으셨는데요. 상제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현하 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만 하고 다만 손님 대접만 맡았나니 연사에 큰 흠이 없어 손님 받는 예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니라. 바둑을 맞추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느니라. 다섯호자 신선선자 둘러쌀 위자 바둑 귀자로서 순창 회문산의 오선위 기열은 다섯 신선이 바둑 두고 있는 형국의 천지대명당 혈자리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한반도를 바둑판 그리고 한반도에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계 4대 강국을 바둑을 두는 네 신선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지구촌 정치 질서의 대세를 형성해 나가도록 공사를 보셨습니다. 결국 이 오선위기의 패권 다툼은 대전쟁으로 현실 속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차례의 씨름판 도수입니다. 오선위기 바둑판은 상제님의 말씀처럼 세 번의 대국을 거치는데요. 세 번의 대국을 씨름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현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전국 마을 어디에서나 장마당이 서면 항상 씨름 경기가 열렸고 씨름을 통해 가장 힘이 센 사람인 천하장사를 뽑기도 하였습니다. 후천 가을 개벽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때 선촌 5만 년 쌓여온 상극의 기운을 거두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는 조선을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오선위기 형국으로 크게 세 차례의 대국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세 차례의 대국을 씨름판에 비유하여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기판은 힘이 가장 약한 애기들이 씨름하는 형국으로 즉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대결하면서 1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합니다. 총각판은 총각들이 씨름하는 형국으로 중국과 일본이 대결하면서 그 결과로 2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합니다. 상씨름은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장사들끼리 씨름으로 상은 최고의 뜻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씨름은 더 이상이 없는 씨름, 최후의 전쟁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주인들끼리 대결하면서 남북 상씨름, 최후 대전쟁, 3차 세계대전이 폭발하면서 실제 후천 가을 개벽 상황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안경전 종도사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운공사는 그 판도가 지구의 중심이자 혈자리인
한반도를 바둑판으로 삼아 주변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되어 있다. 이 오손위기 판이 애기판 1차 세계대전, 총각판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주인끼리 한판 승부인 상씨름으로 매듭 지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 남북 상씨름의 발발과 동시에 전 인류는 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진입하게 된다. 상제님 후천 가을 성경 세계를 향한 세운공사의 첫 번째 애기판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만일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에 짓밟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이제 일본 사람을 천재 큰 일꾼으로 내세우리라. 내가 일러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 애기판은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두고 한판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때 오손위기 러시아의 훈수군은 불란서, 지금의 프랑스가 붙고 일본의 훈수군은 영국이 붙었습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 동안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와 일본의 국력 차이는 엄청났는데 러시아가 일본에 패한다고 생각한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제님 공사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러일 전쟁 패배 후 유럽으로 눈을 돌린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 발칸 반도의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칸 반도에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가 격렬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범슬라브주의의 세르비아 청년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전쟁은 이상하게도 인플루엔자가 확산이 되면서 특히 젊은 군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면서 부랴부랴 평화협정을 맺고 종식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질병이 끝낸 것입니다. 애기판을 거치면서 제국주의 아래에서 신임하던 약소민족 국가들이 독립을 하였고 상제님께서 조화 정부에서 짜놓으신 세계 일가 통일 정권이 지상에 처음 손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국제연맹입니다. 전쟁과 질병을 통해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기낭인 여정의 첫 발자국을 뗀 것입니다. 애기판을 지나면서 인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연맹을 창설하지만 미국 등의 불참으로 힘이 약했습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장차 일천 전쟁이 2번 일어나리니 첫 번째에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에 일어나는 싸움이 10년을 가리니 그 끝에 일본은 패하여 쫓겨 들어가고 호병이 침노하리라. 상제님 공사 정신 그대로 총각판 오손위기로 역사의 물결이 거세게 조선을 몰아쳤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세계 열강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약소국들을 침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을 병합한 일본 또한 중국 대륙 침략에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 수립이라는 기치를 걸고 중국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과 그리고 1937년 7월에서 45년 8월까지 중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세계는 총각판 씨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이 총각판 씨름의 훈수꾼으로 중국은 소련과 중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일본은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음으로써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일본을 도와 잠시 천하 통일의 기운과 1월 대명의 기운을 붙여 주어 천하의 역사를 하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질 인자라. 만일 어질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는 다 저희들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일본의 기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너무 많은 사륙을 하고 또한 패권을 잡기 위해 스승국인 한국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 배응망덕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의 근대화 현대화를 도와준 미국을 자기의 패권을 위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 또한 일으켰습니다. 그 전까지 참전하지 않았던 미국을 2차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일본은 신도의 중엄한 경고, 스승을 저버리고 배신한 자는 만번 죽어도 마땅하다는 배응망덕 만사신의 형법에 걸려 참혹하게 망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유를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이 공사로 일본은 히로시마 즉 광도와 나가사키 즉 장계에 원자 폭탄 2방을 맞게 되고 전쟁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날이 8월 15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핵폭탄이 떨어지는 장소, 날짜까지 정확하게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각판인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전쟁 참전으로 전세가 기울어지고 핵폭탄 투하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총각판을 통해 많은 약소국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으며 세계대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보다 더 강력한 세계기구로서 상제님의 세계일가 통일정권 공사가 발현되어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상제님 천지공사를 알고 보면 상제님 말씀 그대로 한반도는 바둑판인 동시에 씨름판이 되어 세계 역사가 흘러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애기판과 총각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쌍씨름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천지공사 3번째 시간인데요. 미래의 울로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그 키워드는 바로 상제님이 말씀하신 가을개벽, 상씨름, 병난 등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후천 가을개벽 실제 상황으로 직접 몰고 들어가는 상씨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보면 이미 100년 여전에 한반도 땅에 38선을 그리시고 국제 정세가 38선을 중심으로 상씨름으로 전개될 것임을 기획하신 공사가 있습니다. 하루는 종이에 태극 형상의 선을 그리시며 이것이 38선이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하시니라. 상씨름판은 세계 열강의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후천 가을 세상으로 극적 반전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상씨름판은 주인끼리의 씨름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주인으로서 주변에 훈수꾼들이 붙게 됩니다. 8.15 광복 이후 한반도는 미소 등장과 내부적으로는 좌우익 대립이라는 요인이 맞물려 1948년 38선을 경계선으로 남북 간에 각기 독자적인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결국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빠르게 남한과 미국과 일본,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각기 한패가 되어 주인끼리 마지막 오선이기인 상씨름을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씨름의 시작인 한국전쟁이 50년 6월 25일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초반 상씨름인 6.25 남북전쟁은 세계 전쟁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전 세계 양진영 20여 개의 나라가 참전한 세계 대전이었으며 자유를 수호하려는 국제연합과 공산 진영의 처절한 대결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휴전까지 사상자는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400만 명이었으며 이산 가족과 이재민만 해도 1000만 명을 넘었고 전 국토가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이 아닌 휴전 상태입니다. 이 초반 상씨름 6.25 전쟁 이후 숨을 거르며 나름대로 발전을 해온 남한과 북한은 마지막 최후 결판을 내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씨름판에서는 전통적으로 소를 상으로 거는데요. 씨름판의 승자가 가려질 무렵이면 소가 들어와 모래판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막판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남북 상씨름판의 씨름판 때인 38선의 승자의 상품인 통일소가 등장했다는 것은 씨름판의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마지막 종결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상제님 천지공사에 의해 4번에 걸쳐 1600여 마리의 통일소가 38선을 넘어갔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 소떼몰이 방북 사건은 남북 상씨름이 마무리 과정, 막판 과정으로 들어가는 첫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상씨름에는 아주 중요한 대개벽의 비밀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 여름철 말기에 상극의 불기운, 불덩이를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신경원의 집에 계실 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변산 같은 불덩이를 그냥 두면 전 세계가 죄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폭탄 등 그리고 핵무기가 폭발한다면 이 지구는 사라질 것이고 인류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선촌 5만 년 상극의 불기운 그리고 핵무기 등 인류를 파멸할 수 있는 불을 묻으시는 공사를 보십니다. 이러한 역사 섭리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이 개최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바로 상제님의 오선위기 천지공사입니다. 상씨름은 주인끼리의 씨름이니 북한을 중심으로 중국과 소련,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오선위기 5신선이 바로 육자회담으로 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북한 최후의 마지막 상씨름은 어떻게 될까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지개벽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느니라. 상씨름으로 종호간이니라. 난해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에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상씨름은 초반 전쟁 6.25와 긴 휴전기를 지나 마침내 최후 승자를 가리는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에서 지금의 미중 패권 경쟁이 결국 오선위기 도수에 의해 남북한 마지막 전쟁으로 폭발하게 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계대전으로 점점 확대된다면 지구촌의 살상 무기를 폐기하는 화둔도수와 맞지 않겠죠. 상제님께서는 세계대전을 초기에 막는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 역사는 항상 전쟁과 질병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면서 변형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최후 남북 대전쟁 상씨름은 원인을 알 수 없는 3년 괴질병난으로 자동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병난 개벽 상황에서 3년 괴질병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법방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통대권입니다. 의통은 살릴 의자, 통일한다는 통자인데요. 이 의통은 도운의 총결론입니다. 이번에는 세운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산도의 진리책, 개별책을 통해 도운공사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세운공사에서 오선위기 도수로 애기판, 총각판이 지난 후 상씨름판으로 선촌 5만 년 상극의 질서를 매듭짓게 하셨습니다. 상씨름을 통해 후천 가을 개벽 3년 상황으로 궤도 진입하게 됩니다. 오직 상제님 천지공사를 통해서만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씨름 마지막 시간대, 상제님의 천지공사 진리담론을 공부하셔서 가을 개벽 상씨름과 병난을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천지공사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